올해 순이익이 4천억대가 예상되는데 내후년에 1조 6천억대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4배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제가 이제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행하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 여기에서 결국 선택받은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이제 순서대로 1등부터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외국인이 샀다 그래서 뭐 무조건 좋다, 그리고 뭐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이런 건 이래서 별로고 이런 건 이래서 좋다라고 하면서 따로 또 분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자료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키움증권 기준으로 0795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이고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이제 포함이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순매수 순매도를 모두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 5일 5거래일, 제가 이제 촬영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5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회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은 과연 5거래일 동안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등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수량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체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등부터 보시게 되면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미리 이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 이제 오늘 지금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역시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바꿀 정도로 물가가 크게 튀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 확률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그 확률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3% 전년 대비 이제 상승한 걸로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2.4%, 그 직전에는 1.8, 1.7까지도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어느 정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곧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좀 올라가는 듯 하지만 이 역시도 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 한 단계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뭐 AI 기반으로 한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AI 하드웨어,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죠. 그리고 게임주들, 그 다음에 소매유통.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유통이 그다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닌데, 미국은 지금 소비가 너무 짱짱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연말 특수를 과감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한 그 외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소매유통이나 게임, 그리고 뭐 의료비티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게임주들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등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높아가지고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사실 SK하이닉스는 최근 수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수급이 좀 더 짱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흐름을 봤을 때는 외인 수급도 물론 이제 나쁘지 않게 들어왔지만 기관 수급이 좀 더 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는 사실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나가는 폭이 좀 줄어들 뿐이지. 그리고 기관이 이제 대부분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선물 옵션 만길이었죠 어제가. 어제 이후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그냥 멱살 잡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는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신용잔고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15조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탁금이 늘어나고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아직 1430원대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권을 기다리면서 잠시 조정이 나오고 있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안정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빠졌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다시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있어가지고 이 측면은 환율 안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리 가격도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유가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낮은 가격 수준입니다. 금 가격은 쭉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데 이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강달러 기조로 다시 돌아섰다라는 거. 이거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다만 불안한 시장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그 와중에 신용잔고가 떨어지면서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는 국내 시장 분위기다. 외국인 자금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고 불안하지만 환율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 비교를 하는데 1등을 뺏은 기업이에요. HBM에 있어서. 나중에야 또 다시 삼성전자가 탈환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HBM, AI 반도체 쪽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AI 반도체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가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쪽이 최근 돈의 흐름상 조금 더 맞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더 수급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저는 그럴 것 같고요. 물론 SK하이닉스 좋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관 수급도 기관 수급이지만 외국인 수급이 진짜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인 수급 동반 순매수 기준으로 따져도 네이버가 정말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에요. 외국인 기관 모두 이제 사랑받으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네이버 카카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솔직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굳이 카카오를 하지 않는 쪽까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다만 그냥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뿐이지 카카오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투자하신 분이 이거를 그냥 잘라버리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갖고 있으면 쭉 들고 가볼 만은 하다, 카카오는. 근데 굳이 신규 진입할 거면 네이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뿐이에요.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갈 거라는 저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워낙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또 연준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기는 하니까 솔직히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확답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어찌하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한 단계 단행이 되면 얼마 동안은 제약바이오가 계속 수급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이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 물론 좋지만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쪽을 조금 더 제가 좋게 봤고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을 좀 더 좋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도 이제 슬슬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관 수급도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추세를 좀 돌릴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역시도 뭐 이렇다 할 만한 악재가 있지 않아요. 유한양행도 계속 좋았고 다만 뭐 이전에 뭐 백신 회의론자 이런 사람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당선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급락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지수들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 업황이 힘들면서 떨어진 게 좀 있고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지고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업황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진 게 있거든요.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그래서 유한양행 역시도 다시 지금 업황이 돌아설 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신규 진입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여전히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뿐입니다. 뭐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수급이 계속 좋고 주가도 잘 가는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이미 너무 신고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다. 근데 둘 중에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밸런스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뭐 정치적 리스크 계엄령 사태 이후에 한국이 좀 불안하고 지수가 좀 흔들릴 때 많이 주워 담은 게 방산을 많이 주워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지 대표적인 방산 대장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담기는 했어요. 뭐 LIG 넥스원이나 다른 것들도 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이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대장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으로 급락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게 크래프톤이거든요. 뭐 제가 게임 종목은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게임 대장주로는 크래프톤을 원탑으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부대장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W게임즈죠. 그 다음에 3N 중에서는 굳이 보겠다면 NC소프트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는 최근에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는 정고점 근처까지 오거나 정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게임즈 이미 정고점 뚫고 계속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패스 오브 엑자리라는 게임이 이제 이번에 시즌 2? 시즌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가 나오면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제가 예전부터 이제 기업 분석하면서 볼 때 카카오 게임즈의 효자 게임 품목으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딘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좀 주목해 보고 있는 건 패스 오브 엑자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디아블로의 어떻게 보면 아류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디아블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디아블로가 옛날 같지 않다. 근데 디아블로의 그 옛날 감성을 원하는 또 유저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고 있는 게 이제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아블로 진성 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디아블로가 워낙에 또 수요층이 탄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층이 패스 오브 엑자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디아블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패스 오브 엑자일도 저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단기간에 오늘 이제 확 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카카오 게임즈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저는 크래프톤과 W 게임즈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W 게임즈 역시 이제 뭐 W 카지노나 이런 걸로 좀 유명한데 주가 역시 이제 신고가 쓰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 가지고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뭐 투자 제가 워낙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래프톤이나 W 게임즈는 이 두 개를 강조했던 만큼
뭐 여전히 또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펩트론인데 솔직히 펩트론은 저는 물론 종목은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익 구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여전히 뭐 무슨 매출이 뭐 6억 5억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펩트론은 지금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리스크도 있고 이건 뭐 투자해봤자 진짜 소액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총이 2조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2조 5천억이거든요. 2조 5천억인데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뭐 당장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잖아요. 이전부터도 쭉 적자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휘청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좀 위험하게 봅니다. 현대로템 다음으로 펩트론이 외국인 수급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권장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SK하이닉스나 네이버, 뭐 유한양행, 삼바, 뭐 하나에어로, 크래프톤, 현대로템 다 뭐 매수는 해봄직하다 이런데 펩트론은 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SK하이닉스보다는 이것도 좋긴 한데 네이버가 더 좋다는 입장이고 저는 유한양행도 좋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좋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좋긴 한데 큰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사볼만은 한데 소액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크립토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갈만하다고 봐요. 그 다음이 이제 삼양식품인데 뭐 삼양식품은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식품주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면서 뭐 교촌부터 해가지고 현대그린푸드 삼양식품 막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그린푸드도 지금 신고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슬슬 수익 실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삼양식품이 뭐 잘 나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이 지금 소비가 짱짱합니다. 근데 불닭볶음면부터 해서 해외에서 워낙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양식품은 그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굳이 뭐 전략 매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분할 매도는 슬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고점 근처에서 살짝 기술적 조정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신규 진입은 이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해드렸을 때 식품주들 현대그린푸드랑 삼양식품이랑 그때 뭐 교촌 F&B였나? 이런 거 그때 말씀드릴 때 교촌 F&B도 오늘 슈팅 나왔네. 오늘 거의 19%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기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하여튼 그때쯤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식품주 올라갈 것 같다. 교촌 F&B랑 삼양식품이랑 현대그린푸드 3개 정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랑 하나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다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들어가긴 늦은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냥 축하드린다. 분할 매도 잘 하시라. 이 정도가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배당 이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도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 연말 연초에 찍어서 주가 올려가지고 수익을 바라본다? 그거는 너무 짧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돈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금융지주 나쁘지 않은데 막 무슨 1, 2분기 정도 바라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하실 거면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VT를 많이 순매수했는데 이제 신고가를 썼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4만 원 돌파한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모멘텀을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난이도가 높은 자리라 혹시라도 내가 뷰티 쪽이나 이런 거 좀 원한다 하시면 투자를 4만 원 깨지면 또 이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탁탁 치고 빠지는 거 잘한다 하는 고수들이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애매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만 원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면 될 것 같고 이탈 안 하면 추가 급등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LG이노텍인데 이거는 이번에 1월 달에 CES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을 때 성장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매년 초 1월 달에 열리는 CES 전자제품 전 세계를 기준으로 열리는
전자박람회거든요. IT 전자박람회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2차 전지, 자율주행 투자할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대박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면 CES를 안 보고는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LG이노텍이 이번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CES에서 LG이노텍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저는 2025 다가오는 새해의 1월달 바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CES 초중순 정도에 1월 7일부터 10일인가에 열리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LG이노텍이 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괜찮아서 혹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소액 정도는 저는 CES를 바라보면서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저는 내후년까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 하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12월 초까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빠진 이후의 외국인 수급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원래 추세 깨진 종목 제가 별로 안 좋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이 이제 두산바켓인데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건설기계는 저는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바켓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1등 업체라고 볼만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불안정하고 결국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살아남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건설기계에 있어 정말 이 인지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밥캣이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건설기계 업체예요. 소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인프라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남북경협 이슈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1기 때도.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결국 인프라가 핵심이에요. 정부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 인프라 정책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름만 바뀔 겁니다. 뭐 재건이라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남북경협을 들먹일 수도 있고 이거 이름만 바뀔 뿐이지 결국 인프라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게 결국 세금 낮추는 거랑 재정 적자 유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출 결국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재정 정책 한다는 게. 지금 트럼프가 벌써부터 세금 엄청 인하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관세라는 것도 솔직히 많이 떨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관세는 협상 카드지 진짜 그렇게 강하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갖다 앉혀놓기 위한 카드라고 봅니다. 니네 빨리 꽁무니 이제 쫄랑쫄랑 해가지고 내 앞으로 빨리 안 뛰어와? 야, 다 집합해. 트럼프 앞으로 집합해. 집합 안 해? 관세 때릴게. 그러면은 강제로 그냥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라는 카드는. 그럼 앉히면 그때부터 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관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국가가 미국이랑 배짱 튕기면서 신경전 하겠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예 형님 하면서 와가지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힘의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그죠? 저는 그런 용도로 트럼프가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도 실제로 그랬고요. 말은 이제 딕션은 세게 해도 막상 협상 시작하면은 합리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엄청 치솟을 거다 이거는 그렇게 저는 신뢰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뭐 어찌됐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결국 세금을 낮춰주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정책을 했을 때 건설기계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지도 높고 적극적으로 수혜보는 게 두산바켓이라 뭐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기도 같이 3대장 종목으로 건설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평가받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중에서도 두산바켓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회복할까 말까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 다음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은 뭐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 약가 인하라는 거를 이 바이든 때하고는 다르게 적용할 겁니다. 바이든은 강제로 약가를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그 위로 못 팔게 하는 강제로 누르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면 트럼프는 너무 반시장적이다. 경쟁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시밀러로 육성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이 4천억 대가 예상되는데 내후년에 1조 6천억 대가 예상됩니다.
뭐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은 2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4배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20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이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계속 굉장한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탄탄하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제약바이오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역시도 이제 전력 인프라가 워낙에 이제 부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HD 현대일렉이 물론 대장이라고 보지만 대한전선도 너무 안 가가지고 갈만은 하다고 보는데 투자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고액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소액 정도는 뭐 볼만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휴젤이에요. 휴젤이 솔직히 파마리서치 대비해서 많이 못 갔거든요. 톡신이나 이제 뭐 리프팅, 보톡스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휴젤은 저는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마리서치는 이미 신고가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톡신 시장에서 지금 휴젤이 거의 대표적인 대장주인데 너무 못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고가 쓰고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월봉 기준으로 한 차례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모르겠는데 휴젤은 아직 매도를 할 만한 때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파마리서치는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슬슬 매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굳이 매도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WCP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죠? 이건 투자는 나중은 몰라도 지금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JYP, 엔터 말씀드렸죠. 솔직히 엔터는 저는 JYP나 하이브 더 보자면 디어유 정도, 나머지는 이 엔터에서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제가 엔터라는 업황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디어유나 뭐 JYP나 하이브 정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 볼 거면 이 세 개 안에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에서는 지금 JYP가 상단에 위치해 있네요. 최근은. 그 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근데 NC소프트도 좋은데 기왕이면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전력 인프라예요. LS 일렉트릭. 이 밑으로도 쭉 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제가 좀 별로다라고 얘기한 종목도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엄청 좋지도 않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건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게 말씀드린 종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 게임,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딱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더 산 종목들은 나중에 이 섹터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 안에서 보시는 게 좋고, 그 울타리 안에서 놓으시는 게 좋고, 종목들도 그 안에서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을 쭉 훑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미증시가 다우존스가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제는 잘 가고 있던 나스닥이나 S&P도 꺾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증시는 언젠가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낙수 효과를 볼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도 이제 한국 증시 나쁘지 않거든요. 미증시 꺾이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가 이제부터 바로 무너진다까지는 아니어도 슬슬 매도 준비는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주식 장인이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줄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시황이랑 그 다음에 교육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